카이스트 물리학과의 한명준 교수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어려운 걸 쉽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잠깐만 보고 나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22일에 제가 방금 좀 말씀드린 그 국내 연구진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 관련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저걸 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개된 다음에 국내적으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연구기관에서 그 공개된 LK99가 바로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초전도 저온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입장은 제가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LK99 그 연구 성과를 냈다는 그곳 거기에 그 참여자는 지금 검증이 다 끝났다 우리는 그래서 내년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정리했고요. 예. 일단은요. LK99는 이제 그 개발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이잖아요. 아닙니까 또 이것도 같은 게 아닙니까? 예, 그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시면서 일단 아마도 임시적으로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가 맞다면 그게 맞다면, 이제 맞다면 상온 상압 그렇죠. 초전도체인데 맞습니다. 상온 상압은 일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고온이나 저온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온도, 일상적인 압력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을 하고 있는 온도, 물론 뭐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지만요. 이 정도 온도, 그리고 압력도 뭐 산 위로 올라가면 조금 압력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을 하고 있는 온도와 압력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실생활의 그런 온도와 실생활의 압력에서 말하자면 그 속성을 보여주는 초전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초전도체가 뭔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뭡니까 초전도체가? 초전도체는 일단 어떤 물질이 특별한 물질들이 나타내는 하나의 물질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되듯이 어떤 평범해 보였던 어떤 물질이 온도를 충분히 낮춰주면 우리가 초전도 상태라고 부르는 특별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아주 친숙한 알루미늄이라든지 수은, 납 그런 물질들도 온도를 충분히 낮추면 초전도 상태로 변하고요. 그렇게 변한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방금 전에 그래픽을 보니까 그게 이제 방금 전 그래픽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제작진은? 지금 여기 특정 온도 아래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진다. 저런 속성을 보인다는 겁니까? 저게 초전도체가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고요. 초전도체라는 이름 자체가 저 성질의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붙여진 이름이고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십시오.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전도체 성질은 전기 저항이 없다. 전기 저항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독특한 성질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스너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초전도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완전히 밀쳐내는 성질을 가지고 튕겨냅니까? 있습니다. 그게 아주 독특한 고유한 성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저렇게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서 또는 뭐 반대로 자석이 초전도체 위에서 저렇게 공중 부양을 하는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중 부양을 할 수 있군요. 초전도체는. 그 자기장을 튕겨내기 때문에. 그런데 초전도체는 아무튼 그런 특정 조건 하에서 전기 저항이 없다는 건데 이게 특정 조건이라 하면 매우 그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낮춰야 됩니까? 굉장히 초전도체 중에서도 임계 온도가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임계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라고 해도 지금 우리 섭씨로 하면은 그러니까 한 영하 200도 정도 영하 200도까지 낮춰야만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굉장히 초전도체로서는 아주 특별하게 온도가 높은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에 해당이 되고요. 만일 거기서 조금 더 상당히 더 온도를 더 높여주고 싶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압력을 가해주면 그러니까
임계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압력은 어느 정도 가해줘야 됩니까? 뭐 대기압보다는 수십에서 수백만 배 이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는 수십에서 수백만 배요? 만 배 정도 기압 하에서 약간 더 예. 온도가 올라갈 수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조건이 있어야만 초전도체가 그 본인의 속성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했다라고 말하는 그 연구진의 말에 따르면 상온 상압, 우리 일상적인 어떤 환경에서도 초전도체가 그 속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장이 맞다면.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상 속에서 그렇게 초전도체가 우리가 막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게 경제적으로 혹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좋아지는 겁니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일단은 만일 초전도체가 물론 초전도체가 상온 상압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모양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걸 많이 만들어내도 뭐 비용의 문제가 없고 굉장히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초전도체 성질 가운데 대표적으로 전력의 손실이 전혀 없이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기, 전류는 뭐 어디서나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기기가 다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전력 손실, 발열, 뭐 전력을 생산해서 송전할 때 생기는 모든 어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뭐 일소에 전부 다 해결된다는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사실 뭐 아까 그 마이스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미 지금도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되는 물질들을 사용해서 MRI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훨씬 더 높은 온도, 그냥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런 효율도 좋아질 것이고요.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사실 상상의 범위는 무궁무진해서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건 좀 실생활 관련 예시인데 뭐 노트북에 발열도 없고 그럴 수 노트북이 있겠죠, 매우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쓰다 보면.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송전선에서 그 낭비되는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다 맞는 얘기입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잘 됐을 때 얘기고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본론격인데 지금 뭐 배경 설명을 쭉 한 거고요. 지금 검증 실험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에 개발했다는 그 연구진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석배 대표인데요. 우리가 지금 제조법을 다 공개했다 논문으로. 그래서 한 달이면은 세계 연구진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논문 당연히 보셨을 테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런 개발했다는 저 연구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앞서도 말씀이 나왔듯이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 학술적으로 확정적이다, 매우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은 워낙 획기적인 사실이라면 워낙 획기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것을 검증해보고 까다롭게 이제 제대로 검증해보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여진 실험 결과들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새로운 초전도체가 나왔을 때 관찰되는 성질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은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나 학자들이 재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초전도저온학회에서 이번 논문과 관련해서 논문과 공개 영상을 봤을 때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샘플을 연구진이 우리한테 주면 검증을 더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는데요. 한국초전도저온학회 입장에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특히 이제 초전도저온학회 같은 이제 딱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보기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검증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원 저자들과 또 이제 검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3의 그러니까 독립된 연구 집단이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두 당사자들 간에 주체들 간에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예. 신속하게 검증이 이루어진다면은 바람직하겠고요.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에서도 이게 관심이 많아서 예. 최근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 해당 실험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 검증한 결과를 예.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는 이론적으로 초전도체 구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예. 근데 중국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에서는 그 LK99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상온에서 전기 저항 0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저건 좀 부정적인 맥락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저런 해외의 저들의 어떤 연구 결과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연구들 외에도 뭐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 시간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논문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나온 어떤 실험이나 이론 연구가 결정적으로 우리 연구진이 보고한 그 물질의 초전도성을 확증해주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방금 나왔던 것처럼 좀 다소 혼돈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에 참여한 다른 연구진들의 결과들이 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여러모로 학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도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렵고, 예, 이론적인 연구, 그 아까 이제 버클리 연구소에서 나온 이론 연구도 저희가 이제 이론의 바탕에서 이제 이론이 실험 재현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이론이 매우 강력하게 실험적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경우가 초전도 연구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연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 연구들이 지금 다수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이론 연구도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좀 그 중국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요.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고요. 미국 그 연구소는 이론적으로 초전도체 구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그러한데 실험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뭐 어떤 맥락입니까? 굳이 부정이냐 긍정이냐 말한다면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저 학자는 본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그 이론 연구의 범위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 안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생각한다면 그 범위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아무튼 관심은 이렇게 높다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해당 연구소는 내년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는. 근데 그건 뭐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그럼 그 사이에 검증 작업은 계속 뭐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조만간 뭐가 발표될 것 같다, 검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이제 앞으로 남았습니까? 그럼? 일단은 굉장히 많은 실험들과 이론 연구들이 수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자들이 머릿속으로 검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실제 실험이나 이론 연구로 구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들이 남았다고 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만일 가능하다면 해당 연구소가 샘플을 제3의 기관에 보내서 측정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해주실 수 있다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다른 그룹들에서 독립적으로 같은 샘플을 만들어서 측정까지 가는 방식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온다면 이론 연구자들도 점점 더 진지하게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이론들을 발표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내년 미국 물리학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충분히 어떤 신뢰할 만한 결론에 충분히 이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 내년 미국 물리학회는 내년 3월에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로 그 전에 밝혀진다면 아마 내년 미국 물리학회는 한국 물리학자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축제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매우 있다라는 신중하게 볼 취지로 필요가 제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심도 매우 높고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도 뭐 들썩인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카이스트 한명준 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